저는 사실 계좌 까는 것도 안 믿어요. 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잘했으니 이런 말 하면 진짜 웃기지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 얘기 이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정윤이라고 하고요. 요즘 엔잡러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현직에서 세무사 활동을 하진 않지만 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세무법인 대표로 세무 일을 했었고요. 한 8년 정도 하셨다고. 네, 주식 투자는 한 98년 정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 이상 전업 투자가로 일한 적은 거의 없고요. 직업이 이씨 계속 주식 투자를 했었죠. 지금도 회사 대표로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 대표이자 세무사이자 그리고 주식 투자자이자 사실은 오늘은 또 작가로서 좀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네. 제가 기존에 책을 2권을 썼는데 이번에 3번째 책을 출간을 해서 네. 또 이렇게 작가로서 한번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부자이시죠? 부자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 책 2권 쓴 거는 일단 나름대로는 성공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 책을 쓴 거고요. 예. 또 부자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다는 건 나름대로는 저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책을 냈습니다. 네. 부자가 되고 나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부자의 기준이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사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부자의 정의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한 사람, 부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돈이 많은 사람, 돈. 돈이 얼마 있느냐가 이제 사실은 기준점이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언제부터 부자가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젊었을 때 주식 투자 한 1년 안에 굉장히 큰 성공하면서 그때부터 부자로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로서의 삶을 하는 건 당연히 경제적 자유죠. 돈이 있으면서 돈으로 못하는 게 있다면 경제적 자유가 부족한 것이고 실제로 다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없다면 예를 들어 내가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다면 그건 부자죠. 실제로 돈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보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었을 때 돈을 일찍 벌었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슈퍼개미 타이틀이 붙었을 때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부자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게 얼마가 부자냐고 명확하지 않듯이 사실 슈퍼개미도 명확하진 않죠. 그렇죠. 뭐 그냥 주식을 잘하는 사람 이러면 저는 뭐 처음부터 잘했으니 이런 말하면 진짜 웃기지만 뭐 타고날 때부터 잘했나 봐요. 처음부터 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슈퍼개미라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뭐 주식 투자자 중에 한 5%는 다 슈퍼개미겠죠. 네. 근데 실제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식 쪽에서 슈퍼개미라고 부른다는 건 일단은 어느 정도의 합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다트 사이트,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에 지분공시. 5% 이상 지분공시가 법적 의무거든요. 그래서 의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사이트 보면은 야, 쟤가 뭔데 쟤 계좌 까보라 그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계좌 자체도 요즘 뭐 포토샵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저는 사실 계좌 까는 것도 안 믿어요. 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 그런데 전자공시 시스템을 속일 수는 없죠. 그건 정부를 속이는 것이고 네. 바로 뭐 큰일 날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주식 쪽에서는 전자공시 시스템 상으로 5% 이상 지분 공시를 한 분들을 슈퍼개미라고 하는 것 같고 저도 많이는 아니고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원래 주식을 잘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쉽게 온 것 같지만 전세금 1,000만 원짜리 집에서 시작하시고 정말 이게 완전히 한층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오셨어요. 너무 당연한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처음부터 주식이 좀 잘 됐다라는 표현을 한 건 제가 그때 큰 돈으로 시작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뭐 소위 요즘 시대에 말하는 흑수저 그래서 뭐 큰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월급 받는 돈으로 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즘 주식 투자 강의도 뭐 많이 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네. 계좌에 이제 큰 돈이 들어가 있죠. 계좌에 1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거 손해봤다고 힘들어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100만 원으로 20% 손해봐도 20만 원인데 20만 원 잃었다고 뭐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보통 계좌에 뭐 1억, 2억 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갔는데 20, 30% 이제 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놈의 주식시장 뭐 이 사기꾼들 뭐 이렇게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계좌에 돈이 많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돈이 없었을 때부터 책에는 나와 있지만 저는 부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부자가 될까가 굉장히 오랫동안의
고민이었고요. 뭐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뭐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연예인이 되고 싶어. 뭐 요즘 애들은 유튜버가 꾸민 분이 많다던데, 꾸민 아이들이 많다던데. 근데 이제 저 때만 해도 과학자, 사업가,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뭐 이 정도가 이제 보통 학생들의 꿈이었는데 저는 그런 구체적인 직업보다 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한 중학교 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과정에서 야, 주식 투자가 나한테 되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한 꿈과 주식 투자가 나를 부자로 이룰 수 있는 열쇠일까? 그러면서 준비를 좀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은행 계좌에 돈이 있는데 요즘 뭐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주식 투자 한다고 돈이 바로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땐 뭐 쉽게 시작한 건 아니고 돈이 하나도 없을 때부터 부자의 꿈을 갖고 있었고 주식 투자로 좀 돈을 젊었을 때부터 벌었습니다. 그 초, 중, 국민학교였겠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집안 상황이 안 좋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역시 이런 게 이제 모든 게 다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어느 기준이 안 좋다 이런 거를 제가 뭐 평가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제 집안 사정은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뭐 칡뿌리를 캐먹거나 뭐 매일 라면만 먹거나 이런 집은 아니죠. 근데 이제 다만 아까 제가 말했던 경제적 자유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느꼈던 게 저는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이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미술 그림을 배우는 미술 학원도 있고 피아노를 치는 음악 학원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배우는 뭐 수영 학원, 테니스 학원 또는 정말 공부를 가르치는 무슨 보습학원 같은 저는 그런 돈 내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학원을 단 한 군데도 다닌 적이 없거든요. 유치원도 다녀본 적이 없고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잣집 애들은 뭐 피아노도 치고 저는 그래도 공부는 좀 했으니까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친구들 중에 부자 친구들을 보면 피아노도 치고 수영도 다니고 뭐 미술도 좀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다 그러니까 이게 예체능에서 그런 게 굉장히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악보도 볼 줄 모르고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걔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저런 걸 배울 수 있구나. 일단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저런 걸 안 보내주지? 학원비가 별로 없나 보다. 뭐 이런 어렸을 때부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번 이후부터 뭐 한 20대 후반부터 벌었으니까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저는 거의 매년 한두 가지씩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에게 비싼 돈을 내면서 예를 들어 막 볼링도 막 국가대표 출신 선생님한테 배우고 뭐 수영도 개인 가요로 배우고 테니스도 개인 가요로 배우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어렸을 때 내가 배우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마 아쉬움이지 않았나.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막 먹을 게 없었고 이런 건 아닌데 배우고 싶은 걸 못 배우고 또는 뭐 이런 거죠.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돈 벌고 나서 처음 해외를 나가봤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좀 부러웠죠. 주변에 뭐 이렇게 해외여행을 갔다 오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제 대학 때 보니까 유학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어렸을 때 약간 뭐 대학 시절에 나도 유학 가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식으로 돈을 크게 벌고 나서 캐나다에서 한 2년 살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 자유인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외국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데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내가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는 못 하는데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굉장한 물건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부자가 되겠다라는 어떤 방법을 주식으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큰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주식으로 선택한 거죠. 그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뭐 사업을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주식을 선택하셨어요? 그건 이제 굉장히 좀 단순하고 바보 같은 발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론이 났지만 논리적으로는 좀 바보 같은 발상일 수도 있는데요. 중학교 때 정도였을 거예요. 2배씩 벌면은 얼마나 버나. 2배를 10번을 벌면 1000배가 돼요. 10만 원이 1000배가 1억이거든요. 10만 원만 있어도 2배씩 10번만 하면 1억이 됐네. 그럼 1억이 2배씩 또 10번을 하면 1000억이 돼요. 또 1000억이 2배씩 10번을 하면 100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100조 버는 거 되게 쉽겠구나. 2배씩 30번만 하면 된다라는 게 너무 쉽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어린 나이에 저는 뭐 커밍아웃이지만 뭐 이런 홀짝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이게 돈 100원씩 가면서 친구들끼리 소위 말하는
어린아이들이 도박이죠. 홀짝 같은 것도 구슬치기만 하다가 막 네. 이렇게 100원씩도 했단 말이에요. 그땐 짤짤이라고 했는데. 네. 근데 제가 한 1,000원 갖고 1,000원을 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 원금이 2배가 됐잖아요. 네. 이거 10번만 하면? 30번만 하면 100조 부자가 되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을 때 저는 사실 쾌재를 부르고 제 주변의 모든 학용품에 100조의 꿈이라고 막 써놓고 정말 100조를 벌 수 있다고 믿고 컸던 것 같아요. 한 고등학교 때쯤 되면서 한 고2, 고3 되니까 2배씩 저렇게 소위 말하는 짤짤이 도박으로 2배씩 내는 건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럼 이런 친구들하고 이런 동전치기로는 안 되면 카지노 가면 벌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도박사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봤었어요. 대학교 시절에도. 포카나 이런 거. 왜냐하면 2배씩 벌어야지 빨리 부자가 된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뭐 포카도 사실 좋아했었고 카지노나 경마장도 가봤었고 했는데 이게 2배를 버는 게 몇 번 가면 한 번 버는 거지 연속적으로 2배를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박은 소위 말하는 하우스 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절대 내가 거기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접근을 해봤던 터니까 그럼 2배를 벌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주식 투자로 또 돈 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던 시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87, 88, 89년 뭐 이때가 이제 88 올림픽 때문에 주가가 막 2배, 3배, 4배씩 올랐던 시기예요. 건설주 이런 거 막 10배씩 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 뉴스나 신문을 보면 주식으로 뭐가 돈을 얼마 벌었네, 종목이 10배가 갔네, 20배가 갔네 이런 게 이제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2배 버는 거가 도박으로 2배 버는 것보다 쉽겠구나.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렇게 좀 약간 도박 같은 거로도 방황을 하다가 주식 공부를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이런 무슨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자료가 없었을 텐데. 책 같은 거죠. 주식책.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분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후랭이 TV도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재테크 공부를 시켜주시겠지만 주식 쪽, 뭐 부동산 쪽 이런 재테크 쪽은 요즘에 유튜브 공부가 뭐 공중파 욕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공중파 프로그램보다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 때는 유튜브는 없지만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된 미국 또는 유럽 이런 데는 유명한 주식 투자자들이 예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많이 읽고 있는 뭐 벤자민 그레엄이 현명한 투자자 아직까지도 스테디셀러지만 네. 그건 왜 그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책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교과에서 경제학 그리고 경영학 과목 중에서는 재무관리 그리고 회계학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주식과 관련된 학문들이거든요. 경제학, 회계학, 재무관리. 이쪽 공부를 제가 굉장히 재밌어했어요. 그 재미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재무 이거. 공부라는 게 이제 저런 거예요. 요번에 세 번째로 쓴 책의 1교시가 부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2교시가 경제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두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교시 되게 어려운 내용이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고 공부해라. 경제학을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때부터 너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도 재밌고 주식 공부도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진짜 공부해야만 하는 원론들은 대부분 공부를 했는데 네.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회계학, 경제학, 재무관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제학이 저는 가장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학교 때 또는 이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꼭 해야 돼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저는 부자가 꿈이었으니까 그 학문들이 너무 재밌었죠. 이런 거 알면 부자 되겠구나. 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럼 그때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시작하신 게 98년도세요? 대학 때부터 뭐 그런 과목들 좋아했었고 소위 말하는 계좌를 튼 건 97, 98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게 굉장히 소액으로 텄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난 목돈을 뭐 한 3천만 원 모았는데 뭐 주식을 할까 이런 게 아니었고요. 네. 주식이 하고 싶었어요. 돈은 없지만. 그래서 한 1, 20만 원 갖고 계좌 텄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군인 때 튼 거거든요. 제가 96년에 입대를 해서 99년 초에 제대를 했거든요. 네. 공군
병장제대인데 공군 그 부서가 돈 만지는 부서였어요. 아, 왜냐면 군대에서도 PX에서 냉동만두 사 먹을 수 있듯이 군대에도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관리하는 관리처라는 데서 근무를 했는데 그냥 이제 뭐 경제신문도 늘 뭐 장교들이나 부사관들 다 경제신문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돈 만지는 부서니까 그런 거에 계속 가깝게 있었죠. 경제신문도 매일 볼 수 있고 그때 IMF였거든요. IMF가 97년이잖아요. 99년에 제대했으니까 IMF 때를 저는 군대에 있었던 거예요. 공군 병장 월급 13,600원인가 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뭐 한 1, 20만 원, 2, 30만 원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 돈이 있는데 IMF가 너무 이슈가 되고 경제신문 매일 보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도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 때쯤 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월급 같은 걸 받잖아요. 그 월급으로 계속 주식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두 배의 마법이 그 마법에 제가 걸려든 건지 어쨌든 만들어낸 거죠. 그걸. 두 배가 그때는 가능했어요. 지금하고 다른 사정이 어떤 사정이냐면 요즘 상한가 30%잖아요. 근데 상한가 30%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두세 개, 세 개, 네 개, 많으면 한 10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한가가 15%였어요. 원래는 12%에서 거래소 15% 되고 나중에 이제 코스닥도 15% 되고 지금은 30%인데 한 12%, 15%일 때 상한가가 하루에 막 100개, 200개씩 나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진짜 요즘보다 그때는 훨씬 투기적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막 종목도 2,000 종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종목이 뭐 한 700개 됐겠죠. 1,000개가 안 됐을 텐데 예를 들어 1,000개라고 쳐도 1,000개 중에 막 200개가 상한가. 뭐 일주일 동안 상한가. 그러다 또 그 다음 주부터 막 하한가. 뭐 이런 시장이 그때 펼쳐졌어요. IMF 직후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가가 막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네. 다시 기업이 살아나니까 다시 또 10배가 올라가야 되니까 매일 상한가 가고 막 이런 종목들이 나왔죠. 두 배 그런 마법들로 돈을 버는 시기가 1, 2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실패 이런 건 없으셨네요. 시행착오 이런 건 별로 없으셨네요. 실패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 세 가지 이유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좌를 트기 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나 갖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네.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지금은 계좌에 몇 억이 있는데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맞습니다. 저는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계좌를 터서 정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월급 그것들이 이제 막 두 배의 마법으로 돈이 불어났던 거니까 준비가 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가 일단 좋았죠. 시작을 했던 시기. 만약에 제가 IMF 시작할 때거나 또는 뭐 금융위기 시작할 때 없는 돈으로 주식을 했다면 금방 포기했겠죠. 근데 굉장히 시작의 타이밍이 좋았고요. 네. 세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계속되는 상승장은 없거든요. 겪어야지 그걸 알 수 있는데 저는 겪기 전에 알았죠.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제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운이 좋아서 그 기회를 잘 잡았다 하더라도 하락장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벌었던 걸 다 까먹는 게 주식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승과 하락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저희 주식도 많이 하십니다. 네,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저는 변동성이라고 보거든요. 주식은 10배도 나고 10분의 1 토막도 나요. 근데 부동산이 단기간에 10배가 나거나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걸 저는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뭐 상패가 되지도 않고. 네, 많진 않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식으로 운으로 저처럼 뭐 시작이 좋았고 준비가 좀 됐으면 운으로 벌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지키려면은 하락장에 대한 대비나 역시 그것도 공부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락장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거마저도 돈을 벌면서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큰 돈을 계속 벌면서도 계속 한켠에서는 이 장이 분명히 끝날 텐데.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공황이 뭔지도 알고 80년대에 있었던 블랙먼데이가 뭔지도 알고 하루아침에 내가 벌었던 게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다가 언제 조정이 오겠지? 그러면 나는 그 조정이 오기 전에 어떤 시그널을 찾아서 어떻게 피해야 되지? 뭐 이런 준비들을 계속 해나갔기 때문에 아마 뭐 밀레니엄 파동 이 2000년도에 있었는데 그것도 좀 잘 이겨냈고 그랬던 것 같아요.